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상과 연계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 사춘기 부모의 역할 이해를 알려드릴 홍성 금마중학교 보건교사 윤경신입니다. 1차 시로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춘기의 이해, 사춘기의 신체 심리적 변화,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징 순서로 이루어지며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사춘기 이해를 위한 사춘기 특수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춘기는 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기 청소년기는 중학교, 후기 청소년기는 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와는 또 다르게 특별한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인데요. 중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청소년기는 감정의 폭발적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점차적으로 깊고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또 어느새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거의 같아지다 보니 초등학생일 때만큼 마음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성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변화를 맞이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16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입 후 중학생 때보다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를 눈앞에 둔 학업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어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와 생각 교류, 감정 교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내면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은 내재되어 있다가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 뜻밖의 형태로 표출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부모가 자녀의 시기적 특성과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자녀를 지도해 준다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는 왜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거칠까요? 이 시기는 발달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부모의 돌봄을 벗어나서 나는 어떤 사람, 뭘 원하고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불안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시험 준비도 수행평가도 해야 하므로 편안하게 고민할 틈이 없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잔소리,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부모는 자녀의 발달을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은 성인기 진입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 없이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사춘기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로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발달에 따른 인지 발달 부분에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고 이로 인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은 출생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는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시기는 이러한 사고 능력이 더욱 심도 있게 발달하게 되고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고 능력의 발달은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의 발달에 따른 역할을 통해서 사춘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머리 뒤쪽 아래에서 앞쪽 이마 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춘기가 되게 되면 신체 발달과 함께 뇌 성장도 완성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20세기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 인간 뇌의 형성 과정이 27에서 28세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부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역에 따른 역할을 보게 되면 1층은 생존과 관련된 영역으로 식욕, 호흡, 맥박, 구토 등 생명 유지에 관련된 조절 기능을 하고, 2층은 감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정서적 기억, 공포, 감정, 본능 등 충동성을 담당합니다. 3층은 사고와 관련된 영역으로 이곳은 운동, 추리, 학습, 인격 및 태도, 감정 조절을 하는 곳입니다. 2층 영역인 감정의 뇌와 관련된 변형계는 본능과 감정, 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사춘기인 13에서 14세가 되게 되면 완전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곳인 변형계에서 감정 처리를 하게 되므로 부정적 감정에 폭발하기도 하고 감정극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3층 영역은 사고와 관련된 영역으로 감정 조절을 하는 전두엽의 발달은 늦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성의 뇌인 전두엽은 24에서 25세는 되어야 충분히 발달합니다. 심지어 27에서 28세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춘기의 뇌는 뇌 가지치기 활동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3층에 해당되는 부분, 전두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뇌신경의 가지치기란 신경 발달 과정 중에 하나로서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발달을 증가시키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거하는 활동을 합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전두엽이 가지치기가 하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두엽의 미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 10대의 뇌는 성인에 비해서 80% 정도밖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두엽의 활성화 부족으로 판단력 및 통찰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10대의 뇌가 충분히 발달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뇌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늦게 성숙하는 기관인데요. 성장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뇌는 발달이 완성된 성인이 사용하는 뇌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은 사고할 때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감정을 나타낼지 결정하는 뇌의 전두엽을 사용하는 한편, 사춘기의 뇌는 성인만큼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두엽보다는 분노, 공격성을 담당하는 부위인 편도체를 사용하여 사고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아이처럼 심술궂게 말하기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의 발달하는 사고 능력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 집단을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을 통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겨서 자만하는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전두엽의 발달에 따라 부모의 문제점을 알고 부모의 결정을 비판할 만큼 뇌가 발달하지만 욕구 조절 능력은 덜 발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 발달의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말은 청산유수이면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양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 분비에 따른 2차 성징, 남성의 2차 성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2차로 남성의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키면 2차 성징과 정자 생성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성징의 발현 순서는 은경과 고환이 발달 후 음모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변성, 다리의 털, 사정이 진행되고 수염이 나타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프상 연령별 테스토스테론 분포도를 보게 되면 10대에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본인의 성기, 은경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포경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하는 학생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은경의 크기는 개인차가 많이 있지만 크기가 성기능이나 성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주 병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외소은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경우인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호르몬 분비에 따른 2차 성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뇌하수체에서 성성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2차로 여성의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형성을 일으켜서 2차 성징과 배란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2차 성징의 순서는 유방이 발달 후, 음모가 발달한 후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몸매가 변화하게 되고요. 초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연령별 에스트로겐 분포도를 보게 되면 그래프와 같이 10대에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주기별로 다르게 분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남성에게 있어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사춘기 시기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게 되고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 추구 동기를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사춘기 시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여성은 생리주기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도 같이 분비되고 변화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과 예민, 두통, 우울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사춘기가 되게 되면 아동기의 분비 정도와 다른 분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도파민은 보상, 동기부여, 학습력, 쾌감, 운동성, 충동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사춘기에 뇌의 도파민 분비가 점차 줄어드는데 부분적으로 분비가 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전두엽에서는 상대적으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지만 이로 인해서 축두엽에서 보상작용으로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작용으로 도파민이 부족해진 10대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전두엽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10대는 자신이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기억력 감소, 식욕, 감정, 충동 조절 능력이 감소됩니다. 사춘기부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감정 조절에 취약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반영되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로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성 중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정신적으로도 보다 성숙해짐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심도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의존과 독립 추구에 양면성이 있지요. 사춘기 시기의 자녀들은 독립성과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탐색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내면에서는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부모가 도와주려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해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걱정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듯 가족에 대한 독립성을 시험하면서 다른 갈등이 유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입니다. 아직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와 갈등을 빚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능적인 능력은 성인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커짐에 따라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더욱 성숙해지면서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면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자신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되면서 사춘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입시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온 신경을 여기에 쏟느라 공감을 위한 내 활동은 감소하게 되는 한편 평가와 칭찬에 대한 반응하는 보상 영역이 눈에 띄게 발달하게 됩니다. 공부에 지쳐서 피곤한 우리 아이들의 짜증은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내 영역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에 따르게 되면 학교에서 왕따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수록 가정과 학교의 소속감이 낮을수록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도가 낮을수록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수록 평소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회 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춘기 자녀의 변화는 바로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춘기 자녀의 이성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스킨십으로 행동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013년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의 연애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프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히 남학생들이 중학생 때보다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성교제 관계에서도 키스와 같이 적극적인 스킨십을 경험하는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이성교제와 스킨십으로 부모님들이 놀라실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고등학생들은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고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하여 다음 차시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대추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청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우리 자녀는 대추와 같지 않을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기 사춘기. 저절로 바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학교, 지역과 같이 협업하여 함께할 때 학생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차시는 사춘기 성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